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의회제도, 산업기술 대부분이 이 작은 섬나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95만 년 전 현재의 영국 땅에 최초로 인간의 발자취가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땅은 지금처럼 섬이 아니었죠. 유럽 대륙과 연결된 거대한 평원이었고, 구석기 시대 사냥꾼들이 매머드와 털코뿔소를 쫓아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영국의 역사를 보면 수천 년에 걸쳐 이 섬나라는 신화 속 땅에서 세계 최강의 제국으로, 그리고 다시 현대 국가로 변모해 왔거든요. 오늘은 영국이 어떻게 선사시대 사냥꾼들의 땅에서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되었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쳐 현대 국가로 탈바꿈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영국이 될 땅의 이야기는 95만 년 전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곳에 도착한 최초의 정착민들은 사냥꾼이자 채집인이었어요. 기원전 8000년경 유럽에서 건너온 이들은 영국 최초의 주민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엘크, 야생 소, 돼지를 사냥하면서 늑대와 곰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했죠. 수년에 걸쳐 발견된 돌 가장자리와 손도끼는 이들의 생활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인간 유해는 매우 드물게 발견되어 어떤 종류의 호미니드가 살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전문가들은 발견된 도구를 바탕으로 이들이 호모 에렉투스의 하위 그룹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영국이 유럽 본토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집단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고, 나중에 수위가 상승하면서 일부 집단은 고립되어 독자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에식스에서 발견된 45만 년 전의 나무창은 이들의 사냥 기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죠. 석기 도구는 많이 발견되지만 나무 유물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런 발견은 특별합니다. 손도끼는 사실 나무를 자르는 데 사용된 게 아니라 동물 사체를 해체하는 데 주로 쓰였어요. 고대 유적지에서 대량으로 발견되는 도구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집단들이 특정 장소로 반복해서 돌아왔고, 여행할 때 도구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도착 즉시 새로 만들었다는 거죠. 네안데르탈인들은 도구 제작 기술이 발전하면서 매머드나 털북숭이, 코뿔소 같은 큰 동물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후기 구석기 시대에 인간은 오늘날의 모습으로 진화했고, 우리가 여전히 지혜니를 가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마지막 빙하기 동안 유럽은 살기에 극도로 추운 곳이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기후가 떨어지면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며 생존을 도모했죠. 석회암 협곡의 깊은 동굴과 돌출부는 캠프를 세우기에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약 진 1300년 전 영국은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자작나무와 소나무가 번성하면서 참나무, 헤이즐, 느릅나무를 포함한 다양한 산림이 펼쳐졌어요. 추운 기후가 바뀐 후에도 남아있던 술록과 말을 추적하던 사냥꾼들이 영국에 정착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기후 변화로 먹이를 붉은 사슴과 멧돼지로 바꿔야 했죠. 기원전 6300년경 중석기 시대의 많은 집단이 겨울과 여름 캠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이동하면서 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고 지역 서식지가 회복될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해안 지역이 선택되면서 사람들은 물고기와 연체 동물로 구성된 바다 기반 식단을 먹기 시작했고, 이는 새로운 도구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사냥과 채집에서 농업으로의 전환은 기원전 4100년경에 이루어졌어요. 동양에서 전해진 농업 기술의 도입으로 후기 중석기 시대의 인구 폭발이 촉진되었습니다. 이전에 의존했던 동물 자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나무 손잡이가 달린 대형 플린트 도구를 만들면서 영국의 풍경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땅을 개간하여 들판과 목초지, 정착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죠. 보리와 에머는 재배된 최초의 주요 작물이었고, 돼지와 소는 우리에 갇혀서 지속적으로 고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급자족적인 정착지 건설로 롱하우스라고 알려진 크고 좁은 나무 건물이 생겼어요. 신석기 시대는 기술과 정착지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즈웨이 울타리가 인기를 얻었고, 제방과 도랑이 정착지 주위에 고리를 형성했죠. 저주로 알려진 것은 종종 원형 둑 안에 지어졌으며, 영국에서 발견된 가장 긴 울타리는 무려 10km에 달했습니다. 사냥에 관해서는 화살촉 디자인이 공기 역학을 돕기 위해 잇몸
모양으로 진화했어요. 나중에 끌과 가로 화살촉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다양한 그룹이 제작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사회적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끌 화살촉은 사용하기 쉬웠고 화살대에 쉽게 붙일 수 있어서 생산이 훨씬 빨랐죠. 신석기 시대 중반에 영국 정착민들은 야생 동물 사냥을 줄이고 자신의 가축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살촉은 덜 날카로워졌고 도둑을 죽이는 대신 가축을 훔치는 사람들에 대한 억제력으로 사용되었어요. 기원전 2600년에서 2200년 사이에 헨지라고 알려진 기념물이 세워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영국 윌트셔의 유명한 스톤헨지죠.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도랑이 강둑 안쪽에 있기 때문에 헨지가 의식과 천문 관측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신석기 후기에는 도기 스타일이 평평한 바닥의 냄비로 바뀌어 애칭으로 장식되었어요. 이 초기 냄비는 주로 맥주를 양조하고 저장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유제품과 스튜도 담겨 있었습니다. 집단 모임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영국은 청동기 시대로 넘어갈 시간이 되었죠.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200년에 시작되었고 금속과 비커 스타일 냄비의 등장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청동합금은 철광석보다 훨씬 희귀했기 때문에 이 자원은 도구에 예약되었어요. 백금은 주로 보석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청동은 구리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주조할 수 있어서 청동 주조자가 주형을 사용하여 단검 도끼와 같은 더 정교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었죠. 청동기 시대 중반에 단검은 더 길게 만들어졌고 이것이 영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검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간의 사회적 긴장이 커지면서 더 많은 무기와 방패가 만들어졌어요. 토지 경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를 지배적인 가문이 거래하고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가축 우리와 농경지는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구리 광산도 생겼죠. 그레이트 오름에서 발견된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지는 기원전 1000년부터 유럽 북서부 전역에서 도끼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광석의 90%를 공급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영국의 많은 지역이 거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추운 기후에서 작물이 자라지 않았고 아이슬란드의 엄청난 화산 폭발로 햇빛이 차단되면서 땅이 황폐해졌어요. 많은 정착민이 땅을 떠났지만 떠나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습지 위에 보도와 정착지를 건설했습니다. 산소 부족과 습지의 진흙탕 조건 덕분에 청동기 시대 말의 품목들이 수천 년 동안 보존되었죠. 철기 시대는 기원전 1200년경에 시작되었고 중동과 유럽 남동부에서 광범위한 철강 공해로 특징지어집니다. 철기 시대는 문명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 인류의 발전에 필수적이었어요. 강철은 청동보다 훨씬 강하고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도구와 무기만 진화한 것이 아니라 예술, 농업 기술, 종교적 신념, 알파벳 문자가 영국에서 증가하기 시작했죠. 초기 철기 시대는 할슈타트 족장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지배했는데 이들은 그 시대의 엘리트이자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요새화된 언덕 요새가 생겼고 이것들은 나중에 성과 궁전이 되었어요. 기원전 450년에 할슈타트 문화는 무너지고 족장들은 권력을 잃었습니다. 그리스인, 에트루리아인, 로마인, 켈트족을 포함한 다른 집단이 유럽에서 권력을 잡았죠. 켈트족은 철을 사용하여 강철을 제조하고 내구성 있는 무기와 고급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집단 중에서 가장 강력해진 것은 켈트족이었어요. 켈트족은 공통 언어를 공유할 만큼 발전했지만 영국 전역에 퍼져 있는 여러 부족으로 나뉘었습니다. 켈트 문화는 기원전 1200년경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로마 제국이 성장하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을 때 켈트족은 수세기 동안 번성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켈트족에 대한 전면 공격을 개시하여 수천 명을 죽이고 그들의 정착지와 문화를 파괴했어요. 카이사르의 로마 군대는 나중에 영국을 침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계속 성장하면서 그들은 결국 브리튼 섬의 대부분을 장악했죠. 기원전 55년과 54년 카이사르는 영국 해협의 벨가 무역로를 방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카이사르는 로마 원로원을 설득하여 브리튼 침공을 지지하게 했어요. 브리튼은 숨겨져 있었고 로마인들에게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국의 많은 사람들은 알비온 섬이 신화라고 생각했죠. 카이사르의 계획은 패배를 피하기
통치하기 위해 후퇴해야 했던 로마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5개 군단을 이끌고 돌아와 테임스강을 건너 브리튼의 수장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43년에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4개 군단과 함께 바다를 항해하여 켄트의 동쪽 해안에 위치한 리치버러에 도착했습니다. 영국 침략은 섬에 머문 지 불과 16일 만에 시작되었죠. 황제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은 침략을 계속했고 60년까지 북쪽과 서쪽으로 퍼지기 전에 웨일즈의 대부분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론디니움과 같은 도시가 건설되었고 이는 나중에 런던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막을 수 없는 세력처럼 보였지만 브리튼인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저항했어요. 보다가 군대를 런디니움으로 보내 보복하여 로마인에 따르면 마을을 약탈하고 불태웠습니다. 반란의 결과로 7만 명의 로마인이 사망했지만 보다와 그녀의 군대는 결국 패배했죠. 로마인은 드루이드의 요새를 격파했고 제국의 이 결정으로 황제는 교체되었습니다. 결국 영국은 로마 문화에 굴복했고 이전에 약탈했던 도시와 정착지가 재건되었어요. 세금이 도입되었고 광산 기술이 개량되었고 가축과 곡물 생산량이 10배로 증가했으며 노예 산업을 포함한 무역 산업이 번성했습니다. 130년까지 원형 극장과 로마 목욕탕을 건설하고 주민들에게 라틴어를 가르쳤습니다. 영국은 결국 더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브리타니아 수페리어와 브리타니아 임페리어로 나뉘었어요. 4세기 말과 대륙에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로마는 천천히 유럽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식량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마지막 황제가 철수하면서 로마 제국의 종말이 왔죠. 영국 도시에는 시민들이 이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제국이 마침내 함락되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방 정부가 만들어졌어요. 영국은 더 작은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퇴보의 국면이 시작되었습니다. 793년 북해에 부서지는 파도 너머에서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노르드인 무리가 영국 해안에 도달했죠. 이 침략자들이 저지른 첫 번째 주요 폭력 사건은 기독교 수도원을 약탈한 것이었고 300년 된 바이킹 시대를 열었습니다. 더 많은 롱보트가 도착하면서 야만적인 침략자들은 영국 주변의 해안 정착지를 약탈하기 시작했어요. 865년에 위대한 이교도 군대로 알려지게 된 집단이 동앵글리아에 도착했습니다. 870년까지 웨식스를 제외한 모든 왕국이 바이킹에게 성공적으로 점령되었죠. 878년에 에딩턴 전투에서 알프레드 대왕이 승리를 거두었고 이로 인해 두 세력은 웨드모어 조약으로 알려진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이킹 관습은 런던을 포함하여 그들이 소유한 영토에서 완전히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땅은 데인로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거의 한 세기 동안 바이킹과 앵글로색슨족은 화합하여 살았고 무역하고 일하고 심지어 반대 세력과 짝짓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단어도 고대 바이킹 언어에서 유래했죠. 알프레드 대왕은 평화로운 시기를 이용해 왕국 내에 요새와 기타 방어 수단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딸은 남편이 911년에 죽은 후 요새를 이용해 바이킹과 전쟁을 벌였어요. 954년에 마지막 노르드 왕인 전설적인 에릭 블러드 엑스가 부금브리아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로써 데인로 시대가 끝났지만 바이킹 통치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죠. 1066년 두 집단이 모두 몰락한 후 노르드족의 통치자와 에드워드 참외왕이 패배하면서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노르만족에게 패배했습니다. 노르망디 왕조는 정복왕 윌리엄으로 시작되어 1087년 9월 9일에 죽을 때까지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대륙의 풍경이 다시 한번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최초의 석조 노르만 성이 웨일즈에 지어졌고 섬 전체에서 다른 사람들이 합류했습니다. 캔터베리 대성당이 1077년에 완공되었고 런던탑이 1078년에 완공되었죠. 봉건 제도는 앵글로색슨 토지 소유자와 농부가 이제 농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농부들은 자신들 위에 있는 어떤 통치 권력을 위해 일했어요. 노르만족은 싫어하는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고 종종 씨앗을 조심스럽게 요리했습니다. 생강, 카다몬, 후추, 육두부가 전통적인 겨울 식사에 추가되었죠. 11세기에서 13세기는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봉건 제도는 계급 제도에서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촉진했고
했고 반란은 대규모 격변을 일으켰어요. 1135년에 정복자 윌리엄의 손자 스티븐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무정부 상태로 알려진 거대한 내전을 일으켰고 1138년부터 1154년까지 지속되었죠. 헨리 2세의 통치는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베켓와의 우정으로 뒷받침된 비교적 평화로운 통치였습니다. 불행히도 헨리가 토마스 베켓을 살해하도록 명령하면서 우정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1199년에 왕위에 오른 존 왕은 잔인하고 폭군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세금을 인상하여 이익을 사용하여 용병을 고용했죠. 존 왕은 여전히 스티븐 랭턴이 역할을 맡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교황은 존 왕을 파문했습니다. 존 왕은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한 헌장에 서명해야 했어요. 1265년 레스터의 시몬 백작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일반인을 대신하여 말할 사람을 선출하여 영국의 첫 의회를 만들었습니다. 1347년에 인구를 황폐화시킨 흑사병이 유럽 전역에서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망시켰고 그중 150만 명은 영국에서 왔습니다. 전염병은 3년 동안 지속되었고 1350년에 끝났죠. 농민 노동자들이 질병으로 인해 쇠퇴하면서 밭을 돌보고 작물을 재배할 사람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1381년 농민 반란이 발생했어요. 장미 전쟁의 마지막 중요한 전투인 보스워스 전투는 리처드 3세가 전투에서 쓰러진 후 헨리 7세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튜더 시대가 시작되었죠. 헨리 7세의 통치는 총 5명의 군주가 왕좌에 앉은 튜더의 118년 통치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헨리 8세는 왕위에 대한 남성 상속자를 주지 않은 아내에 대한 태도를 바꿨어요. 그는 남성 상속자를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결국 가톨릭 교회에 등을 돌리고 영국 국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유 덕분에 헨리는 총 6번의 결혼을 할 수 있었죠. 엘리자베스 1세는 1558년부터 1603년까지 긴 통치를 했습니다. 그녀는 영광스러운 통치를 했지만 그 기간 내내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튜더 시대의 여가는 종교적 휴일, 해변 휴가, 박물관, 극장, 스포츠 및 음악홀이 인기를 끌면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더 나은 교육과 기회로 중산층은 이제 숙련 노동자가 될 수 있어 1603년 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을 떠나고 튜더의 통치가 끝난 후 제임스 1세 6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암살 시도에도 불구하고 제임스는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하나로 합쳐 나라의 평화를 가져왔어요. 1625년에 왕위에 오른 찰스는 성공회 교회에 헌신했고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이로 인해 1642년 8월에 내전이 발발했죠. 1647년 찰스 왕은 의회군에게 패배했고 1649년 왕이 처형되었습니다. 올리버 크로웰은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연방을 통치했어요. 찰스 2세의 통치는 예술, 건축, 일상생활, 여가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665년 대역병과 1666년에 발생한 런던 대화재 등 여러 재난이 있었죠. 스튜어트 시대의 일상적인 영국인의 삶은 가난했고 일부는 끔찍한 환경에서 살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빈민법이 시행되었어요. 조지 왕조 시대로 알려진 18세기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영국은 증기 시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운하와 공장 네트워크가 대규모로 제조되었죠. 토마스 뉴코먼과 그의 증기 구동 피스톤 엔진이 도입되면서 산업은 이제 작업 흐름을 늘리는 방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영국에서 약 2000대의 증기 엔진이 사용되었어요. 운하 시스템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1815년에 정부는 점점 더 많은 운하를 위임했고 영국에는 2000마일 이상의 운하가 있게 되었죠. 턴파이크 법을 통과시켜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통행료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개선된 도로는 무역을 다시 운영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효율성을 높였어요. 1700년대 후반 범죄자와 법을 어긴 자들은 신문과 거리 곳곳에 배포된 인쇄된 팸플릿에서 영웅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범죄의 증가와 인기가 커지면서 경찰이 탄생했죠. 빅토리아 시대는 1837년에 시작
시작되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무렵에 끝났습니다. 영국은 인구가 다시 급증하는 시기를 맞이했어요. 1851년 대박남해에서 산업 및 기술의 경이로움이 세계에 선보였습니다. 영국 제국은 무역과 군사력의 선두주자로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었죠. 헨리 폭스는 1834년에 선 픽처스로 알려진 최초의 사진을 발명했습니다. 1852년에 공중 화장실이 세워졌고 토마스 크래퍼가 최종 단계를 발명했어요. 광산은 엄청나게 뜨거워져서 노동자들은 옷을 거의 입지 않았고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맥주를 마셔야 했습니다. 1860년에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고용하는 것은 금지되었죠. 영국 제국은 산업적 획기적인 발전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독점적인 시장임을 입증했습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업적은 제국의 일부 지역을 별도의 독립체로 만들었어요.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고 영국은 현재 제1차 세계대전으로 알려진 전쟁에서 군대를 지원했습니다. 전투가 끝날 무렵에는 전례 없는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병사와 민간인 모두 16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여성들은 농장과 공장에서 일해야 했죠. 1939년과 1945년 사이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의 영향에서 회복하고 있었어요. 노동당은 1946년에 국민보험과 NHS를 설립했습니다. NHS는 1948년부터 영국 국민에게 무료 의료를 제공해온 국민 건강 서비스죠. 1950년과 2000년 사이에 영국은 여러 면에서 변화했습니다. 이민이 증가했고 계층 분열은 완전히 종식되었으며 복지국가가 수립되었어요. 1952년 2월 6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조지 6세의 죽음으로 영국의 여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70년 214일이라는 놀라운 재위 기간을 거쳐 2022년 9월 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망했죠. 2023년 현재 이 나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문화, 문학, 영화, 음악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헌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영어 자체로 많은 문화와 경제, 국가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긴 역사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국이라는 작은 섬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세계사에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과 갈등이 있었죠. 하지만 선사시대 사냥꾼에서 시작해 로마의 지배를 받고 바이킹의 침략을 겪고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도 결국 현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한 것을 보면 역사의 연속성이란 게 참 놀랍습니다. 앞으로 영국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는 알 수 없지만 수천 년의 역사가 보여주듯 이 나라는 계속해서 적응하고 변화할 거예요. 오늘은 영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